그 다음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이제, 이 말이 이 사람의 이제 철학의 주 내용이죠.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스토킹에 가까운 거죠, 이건. 그래서 이게 철학이 된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말은 욕인데 왜 이거를 철학적인 주제로 삼나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델피에 그 아폴론 신전에 써 있는 말인데, 이건 그러니까 신탁과 관련된 말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신탁하고도 관련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신탁과도 관련이 없고 철학과도 별로 관련 없는 얘기죠. 이게 뭐 그 요새 애들이 싸울 때 국어를 배웠으면은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싸울 때 그냥 철없는 애들이 싸울 때 막말로 욕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석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원래는 이게 발바닥이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 어디로 가야지 싱그러운가?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 델피의 그 아폴론 신전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 가면은 그 신전 현관에 들어서면 그 뒤돌아보면 보이는 벽, 현관에, 그러니까 외벽의 그 반대편 벽에 써 있는 말이래요. 이 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도 몇 개 써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는 뭐 도를 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 말은 많이 알려지기로는 뭐 그리스의 그 고대 현자가 한 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현자가 아니고, 여기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사실은 출처가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솔론이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불확실해요, 이게 출처가. 근데 이게 아폴론 신전에서 쓰여 있으니까 이게 신탁과 관련된 말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2012년쯤에 그 정황합당 가가지고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소크라테스가 해석하는 식으로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이걸 간단하게 해서 무지의지라 그러죠. 무지의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만 들었는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무지의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 걸로 보였어요.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너 자신의 안에 너 자신의 무지가 아니라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무지의지로 해석하는 거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큐멘터리 만드느라고 더 이상은 이제 플라톤 공부는 못하고 다큐멘터리 찍고 있다가, 식물원이 어디야? 2017년쯤에, 그때는 다큐멘터리도 거의 완성돼 있어 가지고 거의 편집 마지막이어 가지고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갔던 거를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룩소르 신전에 이런 말이 써 있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딱 이 말을 보자, 아,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 자신을 알라를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 비슷한 얘기죠. 거의 같은 얘기죠. 그래서 당장 그냥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형 문자로 쓰여 있대요. 근데 제가 상형 문자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그 룩소르 신전에 쓰여 있다는 그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 말의 그 앞부분 반이죠. 앞부분 반만 그냥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이렇게 전래된 거지, 원래 원본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게 원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폴론 신이라는 게 원래 이집트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그 태양신 신앙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의 신들이 대부분 이집트의 신을 본딴 것이죠. 이게 여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도 길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헤로도투스가 그리스의 신들이 대부분 그 이집트의 신을 따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써 있어요. 그리고 뭐 학자들도 이거는 광범위하게 그 인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집트 신을 보면은 그 기본 단위가 8명의 신이죠. 그 오우도트인가? 근데 그리스는 주신이 12명이죠, 12명. 여기 흙길이 나오니까 흙길로 그렇게. 그리스 신이 많기는 하는데, 더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이집트의 그 8신, 거기서 따온 거죠. 그래서 그 1대1로 매칭이 되는 신들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 내용을 그 다큐로 만들 생각이 있어요. 다큐로 만들어서 제가 책 쓰려는 내용이, 원래는 다큐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다큐로 만들려면 그 이집트까지 가서 확인해야 되고, 상형문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죠, 적게. 그래서 제작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작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책부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책이 좀 팔리면은 거기서 제작비 마련해가지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제 룩소로 가가지고서 진짜 그런 상형 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 그래요. 확인하면 대박이죠, 이게.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 플라톤 공부하기 이전부터 이 고대 신비에 관한 다큐를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의 종교나 고대의 신비,
관한 다큐를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뭘로 할지 오랫동안 못 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해진 거죠. 이제 그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가가지고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거를 확인하는 이제 다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이제 들어가면서 너 자신을 알라를 무지의지로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 이집트의 룩소르 신전에서 확인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게 맞는 내용이라는 거, 그걸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의 다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맨발로 철학여행 이 채널의 그 내용도 그게 되는 거죠.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유튜브는 맨발 걷기를 졸지하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를 그 무지의지로 해석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아폴론 신전에 써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룩소르 신전에도 써 있다 그러고, 이게 신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탁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폴론 신전에서 그 신탁을 내리는 건 무녀죠. 무녀가 이제 이게 피티아라 그러는데, 그 피티아가 이제 그 아폴론 신전의 그 바닥이 깨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가스가 올라온대요. 그 가스에 취해 가지고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엑스터시 상태에서 그 신탁을 내린다 그러는데, 그 신탁을 내리는 게 뜻이 애매하대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 황홀경 상태에서 뭐 지금 약에 취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라서, 이게 무녀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겠죠. 이 신탁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신탁만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리디아 왕이 그 신탁을 받은 게 유명한데, 그 리디아 왕이 당시에 그 리디아 왕이 이제 크로이소스라고 굉장히 그 돈이 많은 부자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로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 페르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탁으로 이제 델피에 와가지고 아폴론 신전에서 전쟁을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점을 친 거죠. 근데 점의 결과가 하나의 제국이 멸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디아 왕이 그걸 듣고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는구나,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리디아가 졌어요. 다 알듯이 페르시아가 망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리디아 왕이 따졌는지, 아니 왜 신탁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그랬는데 왜 졌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무녀가, 피티아가 리디아도 제국이다, 페르시아만 제국인 게 아니라 너희도 제국이다. 조금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탁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취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리는 거라서 이거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탁의 애매모호한 이 특성을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게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신탁의 주제자는 언명하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다만 그 신호를 보여줄 뿐이다. 이거는 신탁은 그러니까 그 신호일 뿐이지 그 정확한 뜻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 신탁의 뜻을 해석하는 거는 그 신탁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알아서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신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탁을 계기로 어떤 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게, 동기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전쟁 같은 걸 이제 신탁으로 물었을 때, 일로 가면 다시 돌아갈 것 같고, 일로 가야지 남산 둘레길이네요. 주로 이제 신탁을 묻는 내용이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신탁에서 묻는 게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를 주로 묻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탁을 하는 사람들도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 신탁을 통해서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죠, 이게. 신이 이렇게 우리 전쟁에서 주로 이긴다고 해야지, 이제 신탁 결과가 이긴다고 해야지 전쟁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 전쟁에서 이긴다고 신탁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따라라. 그러니까 전쟁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그 세력을 이제 제압하고 전쟁으로 이제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결속해 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전쟁을 제대로 국가의 총력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거지, 이게 이 신탁을 맡기는 사람들도 이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게 신탁은 사실은 형식적인 거고, 그 내용은 그 신탁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실천이죠, 실천. 실천이고, 그 해석하는 것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석해도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신탁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전쟁에 대한 신탁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되고 이긴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신탁이 이게 사실은 이 조작하기가 쉬워요. 이 신탁이, 이 무녀가 내린 신탁의 그 뜻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신탁 받은 사람이 그 맘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탁하는 것도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때 이제 아테네에서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탁을 맡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무녀의 그 신탁은 아테네가 패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이제 그 델피에 간 아테네 사절들이 그 결과에 불복을 해요. 불복을 하고 또 재차 신탁을 해요. 다시 봐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봐가지고, 다시인지 하여간 3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이 나무의 벽을 의지하면 이길 것이다, 뭐 그런 취지의 신탁을 내려요. 그걸 그러니까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니까 해전을 하면, 배에서 해전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테네 사람들을 전부 다 배로 옮기죠. 배로 옮겨가지고 결국은 그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완전히 유린하죠. 아테네를 유린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살라미스 섬으로 피난했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 옆에 아테네 그 서쪽에 살라미스 섬이 있죠. 그리고 그 앞바다에서 이제 해전을 벌여가지고 페르시아군을 격파해서 결정적으로 페르시아 전쟁의 승기를 잡죠. 근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탁을, 이것도 좀 그 아테네 사절들이 그렇게 내려달라고 뭔가 짠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신탁의 성격이 이게 애매성 때문에 이게 사람이 조작하기가 쉬워요 이게. 그래서 신탁의 특징은 인탁, 사람이 내리는 거지 신이 내리는 게 아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특성이에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문답법을 배웠다는 게 그 만티네 무녀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디오팀한테. 그러니까 이게 카이레폰의 신탁도 이게 조작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무녀하고 이제 친한 거죠. 이게 문답법까지 배울 정도면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녀를 매수해 가지고 카이레폰의 신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델피가 아니라 다른 그 허접한 무녀한테 신탁을 받고서 델피에서 신탁 받았다고 구라를 칠 수도 있고, 그런 매수의 가능성도 엿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탁에서 그 무녀의 말을 해석하는, 애매한 그 무녀의 말을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신탁의 그 중심적인 절차고, 이걸 이제 그 해석은 스스로 신탁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고 일치해요. 이게 소크라테스도 이제 카이레폰의 신탁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지보다 똑똑한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런 검토 과정이 이제 자기 평생의 철학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는 게 신탁의 의미를 알아내는 과정하고 똑같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 소크라테스 당시의 사람들은 카이레폰의 신탁은 안 믿었지만, 이렇게 신탁을 검토하는 것은 이게 널리 알려진 얘기일 것 같아요. 신탁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거를 확인하려면 검토해야 되는 거고, 이 검토하는 과정이 이제 신탁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철학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약간 뭔가
구라 같은 응? 냄새가 풍기죠 많이. 신탁의 과정을 그러니까 거기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제 신탁의 그 과정을 잘 나타내는 말이죠 이게. 그 신탁의 뜻을 해석하는 거는 그 신탁을 받은 당사자의 몫이고,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내는 것도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에게 이제 신탁을 받긴 했지만은 그 의미를 알아내는 건 자기 자신이고, 그러니까 신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사실상.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그 신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잘 알고 그래야지 신의 신탁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신탁의 과정을 알려주는 말이죠 이게 너 자신을 알라가. 그래서 룩소르 신전에도 이제 그런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놔가지고 신탁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신탁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죠.